진해 구도심 충무 여자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대 부지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인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려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부지 여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큰 틀에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18년도에 부지 조성을 해서 지난해에 이제 부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입주기업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진해 구민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희망 고문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구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마산 방향과 돌산마을로 진입이 안 됩니다.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구체적으로? 예, 큰 틀에서 아까 그 정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와 마산, 또 마산과 진해 이 양방향으로 빠르게 교통이 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T자형처럼 돼서 교통 흐름이 약간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그 체계만큼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듯이 일각에서는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과 본인이 작성, 제출된 추진계획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어떤 기관장, 특히 이제 그 공기업과 관련된 데는 그런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좀 창의로운 어떤 경영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됐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산구 중앙동, 응남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별 노인종합복지관은 소재에 있는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는 원글에 계시는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은 지양해 주시고 중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급자 시각보다는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의 규모를 많이 공급하자는 게 아마 어르신들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철학들을 앞으로 담아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응남동 신촌 경로당은 2021년 9월 27일에 준공되어서 현재 등록 회원수가 95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가능한 인원은 30여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30% 미만으로 필요티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공간의 활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이 여기 활동할 때에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회원구 양덕이동 탑골 경로당 건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남성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초간 근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남녀 경로당을 통합하여 많은 수의 여성 회원님들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창원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오늘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렇다면 이 추진 과정에서 그렇다면 창원시는 지난 3년간 이제 제안 설명해 드렸듯이 유물의 이제 공간적인가 문화적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함께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절차에만 많은 시간을 기여한 만큼 거기에 문화적 공간이나 정체성을 넣는 것도 함께 고민해 왔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념관을 포함한 박물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시민들의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어떠한 역할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역사 민속관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각 박물관 특성에 맞는 특별 전시 2, 3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10종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박물관, 대학 등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종합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창원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용역시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열망이 높고 원하는 게 많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에서도 면밀한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심려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령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국민의힘 박선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개선의 건, 항일 독립운동가 괴함 김주석 선생 재조명과 역사자료 보존 필요성의 건,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제보와 국민감사 결과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시책 강구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재조명해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하수관 또는 오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태풍이 잦은 시기가 아니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시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하수관과 관련해서는 그 영조물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가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 질문에서 창원특례시가 산업도시는 물론 문화예술도시로 인정받고 면모도 갖추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앞에서 항일투사이자 예술가인 괴함 김주석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는데 김주석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김주석 선생님의 공헌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도 할 텐데 지역인으로서 너무 도외시되고 소외받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귀한 김주석 선생님은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본받을 수 있는 유언자로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사욕과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복지법인들로 인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법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복지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도 감독과 점검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이고 책무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복지법인 관리지도 감독에 대한 우리 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주신 말씀처럼 일부 몰지각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특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화역 공원을
체계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길이길이 물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화역 공원은 위치적 환경이 처음 조성된 경화역 부지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심의 한가운데 울창한 벚나무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경화역 공원이 주민에게는 운동, 힐링, 교제, 휴식, 예술, 문화활동의 장소가 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벚꽃과 공원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회부를 통해 진해 동북권인 신항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해 전체 공약길 문제는 진해 동북권 862명이 진해 중부와 서부의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해 동북권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객관적 분석, 평가 분석으로도 학교 설립을 위한 경제적 분석으로도 창원시 인구 소멸 대책을 위한 대안 정책으로도 고등학교 신설 추진의 정답은 진해 동북권에 신하의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 피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경추 4번 골절 및 신경 손상, 팔, 다리 거동 불가이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 직원분들이 1월까지 자율적으로 꾸준히 모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김 소방관을 위한 상시적인 모금 창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 차원의 보상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102만 창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김 소방관을 위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답 어린이 공원 근처는 식당,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주변까지 도로 양 방향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행 안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답 어린이 공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활용도가 높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1층에는 어린이 돌봄센터와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여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 이상 층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미래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에 있어 조명받지 못한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은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청년층의 외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신기술 융합 및 ICT 기업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창원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민간 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의 컬렉티브 임팩트 구축입니다. 혁신 서비스 기술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협업 프로젝트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기후 위기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서 ESG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창원시도 정책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류 공헌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ESG 경영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ESG 직무 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에 창원시 행정은 대학,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ESG 인력 양성 지원 책수립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창원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자전거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간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누비자는 2013년 연간 이용 횟수 650만 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입니다. 둘째, 누비자 터미널 확대입니다. 셋째, 전기 자전거 누비자의 도입입니다. 끝으로 무당 방치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누비자의 운영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고 저탄소 및 탄소 중립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